네, 지난 시간까지는 자바의 규격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바에서 에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C 같은 경우에는요, 에러 상황이 발생을 하면 리턴 값으로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죠.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가 정상적이면 어떤 값을 리턴하고요. 정상적이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다고 대부분 음수값 같은 것들을 리턴해서 그 음수값을 받으면 그게 에러다 뭐 이렇게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자바는요 에러 상황이 발생을 하면 throw-of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요 그 throw-of이라고 하는 객체를 갖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에러 상황을 상위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w-of는요 기본적으로 throw-of를 상속받아가지고 두 가지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또 하나는 error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exception은 일반적으로 에러 상황을 받았을 때 그 에러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가 개발자가 코드상에서 뭔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예외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파일을 내가 읽으려고 하는데 해당 파일이 없어서 익셉션을 발생한다든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트워크가 잠시 안 돼서 에러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바에서는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ecoverable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exception을 나타내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unrecoverable한 error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VM이 동작하다가 메모리가 부족해요. 아웃 오브 메모리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코드상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에러들 이런 것들을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throw-of는 exception과 에러 두 개의 서브 클래스를 가지고요. 이 두 개의 서브 클래스를 또 상속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exception이나 에러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exception은요. exception을 보면은 그 안에 런타임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exception은. 이 런타임 exception은 어떤 거냐면 VM이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막 해요. 예를 들면 VM 내부에서 버추얼 머신 내부에서 수학 연산 같은 거 하죠. 수학 연산을 하다가 0으로 나누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을 exception이라고 알려줍니다. 0으로 나누는 일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변수에다가 생성된 객체를 할당하지 않고 그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하죠?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하죠. 이것처럼 VM이 하다가 그 계산을 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발생하는 에러 그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runtime exception이라든지 또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거나 쓰거나 할 때 발생하는 IO exception 등 기타 등등 다양한 exception에는 존재합니다. 자, throw-of는요. throw-of는 기본적으로 에러하고 exception 중에 runtime exception을 제외하고는요. 명시적으로 해당하는 exception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는 해당하는 이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해당하는 exception을 throw 즉 내 리턴 값 지금 처리하고 있는 코드의 함수의 리턴 나를 호출한 애한테 야 이런 exception 발생했어 라고 던져주거나 또는 try catch라고 해가지고요. 해당 exception이 발생하면 그 exception을 잡아서 처리해 주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throw와 try catch 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exception 클래스라는 거는요,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대처 가능한 에러들을 정의를 하고 있죠. exception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은 보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오픈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기타 연산들을 할 때 문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 로딩하다가 생기는 경우 등등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대처를 할 수 없는 이런 에러 상황에 대해서는요, 에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라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나면요. 그러면 에라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동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용자에 노티하고 앱을 죽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익셉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try, catch 구문입니다. 자바에서는요, 리턴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은 잘 안 씁니다. 가끔 함수를 정의하는 걸 보면 함수의 정상적일 때는 얼마,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면 얼마, 이렇게 리턴 값으로 에러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C 방식입니다. 자바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별도의 익셉션을 정의합니다. my exception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익셉션을 정의를 하고요. 그 익셉션을 갖다가 내가 throw라고 하는 형태로 발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throw라고 하는 형태로 던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익셉션이 던져지면 try, catch라고 하는 방식으로 익셉션을 잡으면 됩니다. 자, 이때 try, catch 할 때는요. try 다음에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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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위쪽에 적히는 익셉션이요. 아래쪽에 적히는 익셉션보다 더 작은 익셉션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에다가 exception 이렇게 해놓고요. 밑에다가 IO exception 이렇게 쓰면요. 이쪽에 있는 IO exception은 캐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IO exception, exception을 상속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exception이 먼저 캐치를 해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IO exception에는 도달할 일이 없죠,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더 더 작은 익셉션이어야 됩니다. 서브 익셉션이어야 돼요. 자,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요.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그 익셉션은 현재 어느 코드까지 와가지고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콜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콜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스택을 갖다가 제가 print 스택 트레이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콜스택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내가 throw나 catch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명시적으로 throw나 catch를 해주지 않으면요. 그 익셉션을 잡아서 처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최상위까지 올라갑니다. 최상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더 이상 잡아서 처리하는 게 없으면 앱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ry catch에는요, finally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 try, catch, finally 이렇게 꼭 쓰는 건 아니에요. try, catch 없이 finally 이렇게도 씁니다. 예를 들면 try 하고서 그 안에 있는 값을 막 처리하다가 여기서 리턴을 하는데, 리턴하고 나서 내가 정리해야 될, 메모리를 반납한다든지 정리해야 될 리소스들이 존재를 한다. 내가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클로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try, 여기다가 처리할 로직, 그 다음에 finally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써주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얘가 try를 거치든 exception이 발생하든 리턴을 하든 뭐하든 finally에 있는 코드를 반드시 처리를 해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finally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자,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익셉션이고요.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런타임 익셉션을 많이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요. 많이 맞게 돼요. 대표적인 게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얘 뭐냐면요. 0으로 나누는 거예요. 0으로 나누는 거.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수학적으로 0으로 나누는 거는 값이 없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때 수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연산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걸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null point exception. 이 null point exception 정말 자주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변수, 객체, 타입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근데 변수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정의한 변수에다가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객체를 할당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객체 할당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수를 쓴다는 게 뭐냐면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에게 어떤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수가 가리키는 애가 없죠. 가리키는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나는 가리키고 있는 애가 없어. null point exception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null point exception. 그 다음에 이제 array를 정의할 때 array의 사이즈가 마이너스 네거티브인 경우에 네거티브 array size exception. 그 다음에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 발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array라는 걸 만들어요. 뒤에서 이제 array라는 거 잠깐 볼 건데요. array라는 거 만드는데 사이즈가 5짜리인 array를 만들어요. 그리고 포지션이 array의 인덱스가 5인 인덱스 6번째죠. 5면 왜냐면 0번부터 하니까 0, 1, 2, 3, 4 array 개수가 5개라고 하면 참조할 수 있는 건 0, 1, 2, 3, 4 이렇게 참조할 수 있죠. 근데 5번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수가 5개이면 5번을 참조하는 이런 일이나 또는 개수가 5개인데 마이너스 1 초기값 인덱스를 갖다가 어떻게 주냐면 마이너스 1로 주고 그 값이 초기화되면 뭐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움직이게끔 코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마이너스 1 값이 초기화되지 않아서 초기화 안 돼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씁니다. 그러면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런 exception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curity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security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생을 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릿 같은 데서요.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PC에 있는 브라우저에서요. 애플릿, 자바 애플릿 이런 걸 돌리면요. 그 애플릿은요.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접근하려고 하다가, 뭐가 발생하냐면 security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런 exception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exception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runtime exception. 그래서 이런 runtime exception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에라 그 다음에 runtime exception은 명시적으로 try catch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라나 런타임 익셉션이 명시적으로 트라이 캐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라나 런타임 익셉션을 트라이 캐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스로우를 합니다. 기본이 스로우예요. 기본이. 즉 내가 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거기에 스로우스 해가지고 런타임 익셉션 이게 정의 안 돼 있다고 해도요. 정의 안 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에라와 런타임 익셉션에 대해서는. 그러면 에라와 런타임 익셉션은 내가 잡을 방법이 없느냐? 그냥 트라이 캐치로 잡으면 돼요. 런타임 익셉션도. 그래서 트라이 캐치 가로 열고 런타임 익셉션 이렇게 하면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면 잡힙니다. 뭐 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에라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에라를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에라를 만드는 거, 아웃 오브 메모리 에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익셉션을 갖다가 만들어서 던질 때는요. 익셉션이나 에라, 이런 스로우를 만들어 던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객체 만들고요. 생성을 하고 해당 객체를 스로우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가 스로우 되려면요. 함수 뒤에 throws,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해당 throw 객체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됩니다. 자, throws죠.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컴마 그 다음에 뭐 무슨 에라 컴마 무슨 에라 무슨 컴마 무슨 excepti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도 됩니다. 자, throw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exception도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는 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나 스로우블, 익셉션 전체적으로 스로우블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스로우블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이걸 갖다가 내가 그러면 처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요. test.make error, test.make runtime exception 이렇게 보면은 얘들은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고 있죠.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고 있죠. 즉, 에러와 런타임 익셉션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트라이 캐치로 잡아주거나 스로우로 익셉션을 날리지 않아도 스로우스 이걸 해서 함수에 뒤에 붙여주지 않아도 얘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메인에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로 그 외에 스로우블들, 즉 에러나 런타임 익셉션을 제외한 익셉션들이 발생을 하면 그 익셉션들을 내가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잡아서 만들었고요. 스로우스 하면은 핸들링하지 않은 애들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는 경우에는요, 상위에서, 그러니까 상위 메소드, 슈퍼 메소드에서 던진 예외나 또는 그 예외의 하위 메소드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오버라이딩한 메소드에서는 그 해당 스로우업을 객체 또는 그거의 하위 익셉션만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코드 보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우선 my exception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exception, my exception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my exception은요, 기본적으로 IO exception을 상속받겠습니다. IO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my exception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내가 my exception을 생성할 때 my exception 이렇게 호출하면 exception을 생성할 수 있고요. 자, 슈퍼에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른 생성자들, 슈퍼에 있는 다른 생성자들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슈퍼에 있는 생성자들을 볼 때는요, 소스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이클립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소스에 가면 generate constructor from superclas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스로우블 객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익셉션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거 안 하고요. 이렇게 생성자들만 별도의 그냥 익셉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씁니다. 익셉션은 이 안에 구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익셉션 클래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익셉션 클래스 자체가. 자, 이제 익셉션을 만들었고요. 익셉션을 만들었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자, 마이켈 클래스 이런 걸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는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양의 값을 더하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양의 값을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근데 두 개의 양의 값이라고 그랬죠? 양의 값. 그죠? 그래서 양수여야 됩니다. A하고 B가. 그래서 A하고 B가 만약에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잘못됐다, 에러다. 그래서
exception을 발생시킬 겁니다. exception을 발생시킬 거예요. 자, 리턴하는 거는요, a 플러스 b를 그냥 리턴하면 되겠죠. 이거 간단하죠. 코드는. 근데 문제는 a하고 b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으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throw you my exception 네거티브 밸류 b. 자, 이렇게 익셉션을 만들어서 날릴 겁니다. 자, 이제 이 add라는 함수를 내가 사용하는 걸 해볼게요. 저 add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 int v에다가는 add c, 5.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unhandle exception type my exceptio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내가 저 exception이 발생하면 exception을 throw 할 거냐 아니면 try catch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throw 한다는 거는 내가 이 함수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exception이 발생하면 나도 똑같이 exception을 내 상위에 나를 호출한 애한테 던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y catch라고 하면 저런 exception이 발생하면 내가 저 exception을 잡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exception을 내가 받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exception을 받으면 exception에 대해서 print stack trace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exception이 발생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쭉 화면에 찍어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하면 현재는 exception이 발생 안 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제 exception이 발생하고요.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여기 있는 네거티브 밸류 a or b 뭐 이런 값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 add 함수 그 다음에 onCreate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스택 트레이스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자바에서 이제 에러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에러 처리라고 하면 많이 해요.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에러, 여러분 코드상에서 발생하는 에러 이런 것들을 리턴 값으로 절대 처리하지 마세요. 리턴 값으로 처리하면 만약에 상위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최상위에서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리턴 에러를 계속 리턴할 건가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으로 자바에서는 throwable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throwable을 반드시 catch 또는 throw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에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